시작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 나흘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그래도 1874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520전 하단을 공고하게 다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코스닥은 52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에서 전문가 조신영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그쵸. 대응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운이 좋아서 그런지 일단 수익은 제법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상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또 박스권,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저점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을 타면서 올라줘서 나름대로 중기 매매로서 수익을 괜찮게 내고 있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셨으니까 운이 따르는 거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회원님들 리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아, 리딩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제 매매를 실제로 해요. 예. 회원님들 방송을 할 적에 제 계좌를 그대로 오픈을 합니다. 제가 매도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공개를 하거든요. 회원님들께 예를 들어서 LG를 얼마에 사라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매수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보여드리고 수익이건 손절매건 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 계좌 수익이고 바로 회원님들의 수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니까 회원님들께서 아무래도 믿고 잘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죠. 네. 예. 제가 어떤 소식인가요?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유부남이 아니죠. 이제 그 품절남이라고 그랬죠? 예. 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결혼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네, 내일 모레 결혼을 하게 되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토요일이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럼요. 지금 너무 떨리고. 예, 그래도 들뜬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냉철한 분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횡보장을 펼치다가 그래도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조금 매물이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자, 최근에, 어제였죠. 그죠? 여러분들 갑작스런 갑작스런 그 중국의 금리 인상. 사실상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맞는 건데요. 위안화 조상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맞는 건데, 너무 갑작스러웠던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달러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자, 우리 증시에서 환율에 가장 민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이제 대량 선물 순매도나 혹은 현물 순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시장을 좀 뒤흔들어 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했었던, 즉 미국 증시는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이제 그날 오전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불안해를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멋진 아주 강한 양봉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받쳐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리딩을 할 적에 항상 강조드렸던 게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2000포인트 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900포인트, 즉 저항선, 자, 차트를 크게 보시면 과거에 한번 그 저항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한번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서는 다음에도 나중에 그 가격대에 근접하게 되면은 저항을 받게 된다라는 거, 간단한 지지와 저항의 원리다. 그래서 1900에서는 저항을 받는데 걸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저항선에 부딪혔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오른 데 따른 숨 고르기 과정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러한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은요, 자연스러운 그냥 쉬어가는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850에서 1900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탄력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2000포인트 간다고 거의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수급이죠. 그죠? 외국인들이에요. 자, 최근에 이런 주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형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어떤 그 기존에 여러분들 과거에 지난 5월달만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대량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아주 망가뜨려 놨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강력하게 순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전혀 버티지를 못하고 밀리기 마련이었는데,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도요, 개인 투자자 혹은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를 말씀드리는데, 개인들과 내지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잘 받쳐줬다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 한 2,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 자문형 랩, 그죠? 랩 어카운트 때문에, 자문사 랩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문사 랩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그거는 기관으로 잡히지 않고요. 개인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살짝 밀릴 때마다 개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다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자문사 랩이 많이 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지금 너무나도 견조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이 약간씩 순매도가 나오는 거는요, 큰 전체 흐름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급에도 분명히 추세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특성상 방향을 정해 놓게 되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2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분석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IT 업종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었던 업종이 하나 있었죠. 바로 IT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이제 인텔의 어떤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서서히 IT를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기나 특히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서서히 IT 쪽으로 이제 그 어떤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그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기존에 이제 그 주도주는요, 여러분들, 주도주들은 계속적으로 잘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순환매를 고려하시라는 거죠. 항상 잘 나가는 주도주는 없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 업종이 사실상 거의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IT가 지난 7, 8월부터 시작해서 살짝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죠. 그동안에 화학주가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뒤를 이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 사실 길었습니다. IT 쪽에서 기간 조정은 길었는데요. 어떤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뭐 어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 너무 좀 너무 우리 기존의 시장의 우려보다는 너무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LG전자를 말씀드렸는데, LG전자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IT 업종으로의 매기, 시장의 움직임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사실 제가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무료본 공개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LG전자를 추천드렸었거든요.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수익권이신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보실 적에는 너무 올라있는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요. 한 번쯤 이제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 생각되시는 그런 종목들, 업종군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업종과 주도주를 순환매할 때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스톱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스톱의 투자 비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 순서죠. 주신학의 특공개미로 거듭나기가 이어집니다. 네, 주신학의 특공개미로 거듭나기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 보시고 남겨주셨던 질문과, 그리고 어제 강의 시간에 실시간 종목 상담에서 미처 살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강의 끝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강의 관련해서 남겨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꾸 이뤄서 화가 납니다. 제가 고르는 종목은 왜 이럴까요? 주신학님 자꾸 손실나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단순히 손절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잘 고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그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사실상 이런 이제 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는 종목마다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그게, 손실이 또 제때 손절매를 못하다 보니까 손실폭이 확대가 되고요. 그죠? 그러다 해서 결국에는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들고 가시는 분들, 그죠? 아니면은 종목을 고르는 종목들마다 계속적으로, 손절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초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초보 시절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매매 원칙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인드와 매매 원칙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고르실 때에는 어떤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이런 거죠. 급등주는 이미 이제 급등을 해버린 상한가를 포함한 그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철저한 어떤 매매 원칙 없이는 절대로 따라잡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들면, 그리고 최소한 전저점을 깰 적에는 항상 손절매를 한다라는 거. 종목을 선택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분들은요, 솔직히 우량주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별주가 있고 우량주가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부터가 다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시가총액이 한 1조 이상, 그죠?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는 건데, 시가총액이 한 몇백억 정도 되는 회사와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세력들이 종목들을 핸들링을 할 적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무겁다 보니까 세력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죠. 그런 철저한 우량주들은요, 철저하게 메이저 세력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하시기에는 변동성이 적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은 우량주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잘 안 먹히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요. 외국인 따라잡기라는 그런 기법도 예전에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에 딱 시작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실제로 수백 %씩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우량주, 가급적이면은 수급을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미처 상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5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 ICT를 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못 올라가나요?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일단 수익권에 계시지만 포스코 ICT 좀 하락세입니다. 오늘도 네. 낙폭이 조금 컸고요. 7% 그렇죠. 정도 하락을 하면서 9,510원이거든요. 네, 지금 컴퓨터가 예. 살짝 지금 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차트를 볼 수가 없는데 네네. 포스코 ICT는 오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약간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 대충 흐름을 알고 있는데요. 오늘 빠졌던 이유가 아마도 실적에 대한 부진 그런 것 때문에 빠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 포스코 ICT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인 저점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살짝 최소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보다 안전하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거는 손실폭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트가 보이면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네. 생방송 특성상 지금 약간 예. 컴퓨터가 약간 문제가 알트 탭을 생겨서요. 한번 눌러보시면 알트 답변이 탭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포스코 ICT가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 7%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스코 ICT에서 상담을 부탁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처 상담드리지 못했던 이 포스코 ICT를 끌어서 오늘 장에서 오늘 시간에 상담을 드리도록 한번 해봤는데요. 포스코 IC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가 작동이 되죠? 네, 예. 정말 또 실력이 뛰어난 분들 계셔가지고요. 네, 그게 또 고쳐졌습니다. 자, 지금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ICT 오늘 좀 빠져서 많은 분들께서 물리셨을 거라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거 생각했는데요. 자, 포스코 ICT가 네, 이게 웬일인가요, 여러분들? 예. 키보드가 입력이 안 되네요. 지금 종목명이요. 자,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예. 자,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ICT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지지라인대가 깨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지라인대가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10,000원. 특징적인 어떤 10,000원, 혹은 5,000원, 혹은 1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대에 여러분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1,000원 아래로는 호가가 10원에서 만원 아래로는 호가가 10원인데요. 만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호가가 50원이 되는 거죠. 세력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한 호가 올리는데 10원씩 올리는 거랑 한 번에 50원씩 올라가는 거랑 어떻게 좋겠어요? 당연히 만원 위에서, 그죠? 50원씩 뛰는 게 훨씬 더 세력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원이란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가져요. 일반적으로 이제 만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통상 만원대가 지지란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포스코 ICT는 사실 기술적인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오늘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로 인해서 빠졌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지금 적자 전환한 것도 아니고요. 되게 심각하게 안 좋은 수준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쳐서 그 우려 때문에 빠진 건데요. 사실 이런 하락은요, 여러분들 크게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을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양봉에서 거래 터진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음봉에서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반대로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그 과거에 지난 7월부터 한 8월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노란 박스로 표시를 하는 부분이요. 자, 여기서 한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횡보, 즉 박스권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움직임을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형성될까요? 바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됩니다. 지지라인대 혹은 저항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ICT도 한때 지난 2-3개월 동안 주가가 한 9,000원에서 9,50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즉,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가격대 고점에서 물리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서 저 같으면은 일단은 비중이라도 최소한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지지를 받는 흐름 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손실이 줄어드는 선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거나 혹은 뭐 반등폭이 크게 되면 나중에 본전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 ICT 살펴봤습니다. 한 분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5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22만 7,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중이 90%입니다.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올해까지 가도 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언제쯤까지 가져가보다 좋을지 한번 주신왕님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보니까 31만 8천원이거든요. 네. 수익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비중도 90%시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풀베팅을 하셨네요. 네. 22만 7,800원에 매수하셨다라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셨을 텐데. 이 방송 꼭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일단 축하부터 드릴게요. 하지만 사실 이제 모든 투자자들은요, 여러분들 저 같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매매 성향이 약간씩은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단기와 중기 스타일입니다. 장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대중공업 주가라는 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예측의 영역이라보다는 대응의 영역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급이죠. 여러분들 우량주는 결국에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들의 기관의 네.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 그리고 차트상 보시면 여러분들 21선과 61선 그리고 121선 모두 다 주요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들 상당히 강한 추세를 의미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은 충분히 좀 더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여러분들 예측은 불가능하겠죠. 또다시 갑작스럽게 어떤 글로벌 증시를 위협을 하는 어떤 메가톤급 악재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현대중공업도 추세가 아무리 좋다라 할지라도 분명히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장 상황을 잘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미처 상담드리지 못했던 두 종목 포스코 ICT와 현대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은요. 강의 끝마친 이후에 이어지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박클럽 시즌2는요. 이렇게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다른데요. 매주 목요일은 주신왕님과 함께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이 열려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신왕의 특공개미로 거듭나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젠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먼저 앞 시간 강의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호텔신라 AS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LG전자죠. 가장 제가 예, LG전자 호텔신라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LG전자 흐름 괜찮습니다. 좋죠.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그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LG전자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98,000원이었어요. 98,000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 4, 5%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을 나가고 나서 제가 회원님들께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 98,000원 정도에서 매수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방송 나가고 나서는 그 가격대가 안 왔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사실 저와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해서 수익 중에 있는데 일단은 매수는 하신 분들 계시고 아니면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그 대응 전략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IT 업종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LG전자 관심을 가지셔라. 그동안에 IT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가장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LG전자가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서 이제 추세 전환에 임박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관심권에 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여전히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죠. 자, 길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를 넓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수렴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 차트가 저점은 일정해요. 저점은 깨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고점은 점점 내려오면서 수렴한다라는 거죠. 저점과 고점 수렴하면서 모든 이평선들마저도 주가와 이격도가 좁혀지는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통상적인 어떤 이제 그 주가가 바닥을 다질 때 이런 흐름이 바닥을 다지다가 추세 전환할 적에 이런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자, LG전자가 지금 그런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의 원동력은 아마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터졌던 9월 17일이죠. 9월 17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대량 거래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121선. 자,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주가 8월 달이죠. 8월 달에는요. 네. 121선에서 차트 보시면 121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보이시죠? 121선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았었어요. 그죠? 저항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 8월 달에 올라갔을 때는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던 상태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많이 좁혀져 있어서 그 이평선들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목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이게. 근데 지금 LG는 지난 121선 저항을 받다가 이제는 121선을 은근슬쩍 슬그머니 올라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흐름 너무 좋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강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를 10만 5천원 정도를 제가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 호가 정도 못 미쳤었죠? 예, 수익 실현을 못 하셨더라도 관계가 없겠고요. 혹은 뭐 분할 매도를 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이 단기적인 이런 흐름이 깨질 때까지는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 사실 주식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한 매도 타이밍이실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되나? 수익이 나서 좋긴 한데, 과연 이 종목을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중기주 관점으로 해서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더라도요. 단기적으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물량이 어느 정도를 상당 부분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인 고점을 찍게 되면은 주가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익이 많이 났다가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죠?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점을 했을 때 나름대로 분할매를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계속 홀딩 하시기보다는요, 일단은 뭐 10만 5천원 위로는요, 반드시 분할매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좀 더 길게 보게 된다면 11만원 선까지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수렴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수렴형의 어떤 추세선 상단부가 어디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11만원이죠.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11만원 근처에서 정확하게 상단부가 딱 일치하죠. 그래서 10만 5천원 위로는 11만원 정도가 있겠는데요. 일단 거기까지는, 그 가격대까지는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수급입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 보시면
LG전자는 지금 기관에서, 그죠? 투신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한 거의 한 6일, 7일 동안 집중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죠. 즉,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도 쭉 꾸준히 투신권의 이런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LG전자의 향후 주가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호텔신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살펴볼게요. 예. LG전자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관심 종목이 호텔신라였습니다. 자, 호텔신라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29,500원에서 매수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송 나간 다음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저희 그 무료 방송 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29,5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매수를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날 팔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매도를 했냐면은 단기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은 여러분들 떨어질 때 그냥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다가 기술적인 반등, 즉 리바운딩을 주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를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그런 반등을 노리자라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호텔신라는 정확하게 제가 추천드린 다음에 저점에서 29,500원을 찍고요. 그 다음 고점에서 한 3450원까지 갔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2, 3%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매수가 근처이시거나 그러실 텐데 사실상 매매 원칙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매매 원칙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은 그 다음에 매수가를 위협할 때 익절을 하자. 즉 손절만 하지 말자. 최소한 본전 혹은 그 이상에서 팔아주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관점, 제가 지난 시간에 교육했던 그대로 원칙을 지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요. 아직까지 흐름 망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절하게 올라왔을 때 혹시라도 반등을 주게 되면은 매수가 혹은 그 위에서 익절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LG전자 호텔신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공개미가 되는 길 아마 모든 개미 투자자들의 바람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특공개미로 거듭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매매 원칙과 마인드 강의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캔들 분석은 차트 분석의 반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지극히 기본적인 강의 내용이겠는데, 사실상 저는 항상 저희 회원님들께 기초를 강조를 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매매 기법도 중요해요. 그죠? 매매 기법도 중요하지만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법을 소화를 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캔들의 종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그 칠판에서 제가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캔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캔들의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맞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혹시 여기 빨간색 펜이 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캔들을 보실 적에는 캔들의 모양새에 따라서 각 의미를 하는 바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캔들 몇 가지 정말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실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캔들의 모양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안 나오고죠. 네. 그럼 제가 다른 펜으로 흰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캔들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고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십자형의 도지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아래 이 앞에 거는 망치형 캔들, 팽이형 캔디라고 하고요. 뒤에는 도지형이라고 합니다. 네, 빨간색이죠. 그렇죠. 빨강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사실상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캔들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봉이건 음봉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보시고요. 자, 제가 지금 그리는 캔들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지지입니다. 지지. 자, 여러분들께서 그 눌림목 매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눌림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다가 살짝 이제 쉬어갈 때 지지를 바꿔서 다시 상승을 해줄 때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바로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자, 눌림목 과정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분명히 좋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지의 의미를 가진다. 죄송합니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사고가 발생하죠. 자. 앞에 있는 캔들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러분들 아래 꼬리가 달렸고요. 윗 꼬리가 달렸습니다. 뒤에 나온 캔들도 비슷하죠. 아래 꼬리가 있고요.
윗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캔들의 차이점은 종가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캔들은 이게 음봉이면은 종가가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양봉이면 종가가 위에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두 캔들이 왜 지지의 의미를 가지느냐? 자, 아래 꼬리와 윗 꼬리라는 건 여러분들, 자, 주가가 빠졌다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그 저점에서 누군가 물량을 받아 먹으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래 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겠죠.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래 꼬리 자체만으로도 어떤 지지의 의미를 가진다. 명심하십시오. 아랫꼬리가 달린 것은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구간에서 이런 아랫꼬리가 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만약에 고점에서 정말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했는데 그 고점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윗꼬리가 달리면은 안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눌림목, 예를 들면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다가요 살짝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런 아랫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나오면 분명히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영망치형 캔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캔들은 여러분들 아랫꼬리가 없습니다. 시초가가 최저가가 되겠죠? 시초가가 최저가가 되고요. 그리고 고점을 높였다가 종가가 살짝 밀린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제가 분봉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일봉인데요. 일봉인데 제가 분봉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캔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실 때, 최소한 차트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영망치형 캔들, 일봉상 영망치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참고로 얘는 양봉입니다. 반드시 양봉이어야 됩니다. 자, 양봉의 캔들입니다. 이 일봉을 제가 분봉으로서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주가가 일단 올라가죠. 그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점이 되겠죠? 고점을 찍고서 살짝 빠지는 거예요. 네, 빠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내지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빠졌다가 나름대로 종가를 또 올려주는,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을 때 이러한 캔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지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자,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자리에서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갈 거라면, 다시 눌림목을 주고서 올라갈 거라면 여러분들 저점에서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하겠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손절매가 나올 겁니다. 그 손절매를 세력들은 다시 매수하는, 물량을 다시 받아먹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개파락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도지형 캔들, 이런 도지형 캔들도 분봉을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점에서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캔들,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되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빠졌을 때는 누가 매수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올라갔을 때는 누가 매도해서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종가상, 예, 거의 일치하는 그런 캔들로 끝났다. 캔들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지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인, 종가가 최고가로 끝이 나는 그런 종목, 그런 캔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캔들 여러분들 분석 잘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이건 양봉이고요. 이거는 음봉입니다. 이거는 음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양봉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양봉의 경우에는 아랫꼬리가 최저점이고요. 종가가 최고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캔들이 눌림목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지지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랫꼬리, 자,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죠? 주가가 빠졌는데 저점에서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렸던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서 끌어올린,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종가가 최고가로 끝이 난 거죠. 근데 이런 캔들이 여러분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고점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때 저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원 다 수익입니다. 당일 매수했던 사람들은요, 종가 매수했던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익인 캔들인 거예요. 내지는 뭐 이런 캔들 말고도 짱대 양봉이 있겠죠, 그죠? 네, 장대 양봉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어디서 매수를 하건 간에 모두 다 수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수익 중으로 끝이 났다. 그럼 그 다음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겠죠. 그렇죠?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캔들이 바로 이런 캔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고점일 때 얘기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캔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각 구간에서마다 각 구간별로 여러분들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음봉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면 이건 역시 지지의 의미를 가진다. 자, 음봉입니다. 양봉보다는 여러분 안 좋죠. 하지만 음봉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는요, 주가 개인들의 물량을 결국에 뺏을 때는요, 흔들어요, 주가를 계속적으로 흔드는 거죠. 개미들 노역은 매매 원칙이 흔들리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10%는 음봉을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발을 시키죠. 손절매 유발시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채 가면서 다시 종가를 관리하면서 만든 캔들이 바로 이런 음봉이지만 아래 꼬리가 달린 이런 캔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디서 눌림목에서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실전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캔들 분석을 통한 급소찾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론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실전 종목들을 사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요. 사실 뭐 이런 거는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두산입니다. 자, 두산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두산 보시면 재밌습니다. 차트가 아주 이쁘죠? 네. 자, 지금 얼마 전 여기가 10월 달이죠. 그죠? 10월 달에요.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11선입니다. 자, 11선 눌림목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요. 11선 눌림목 구간에서 두산이 11선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를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캔들이 나오죠. 그죠?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구간, 즉 주가가 한 차례 쉬어갈 때는 어떤 그 상승이건 하락이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캔들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도지성의 캔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네. 두산을 먼저 살펴봤고요. 네, 두산 살펴봤고요. 다음은 롯데쇼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 좀 무거운 종목이죠. 예. 하지만 결국에는 매수 급소는요, 다 똑같이 탄생합니다. 대형 주건, 개별 주건 간에 똑같이 매수 급소가 탄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노란 박스로 지금, 보여드린 거 있죠? 지난 네. 8월 달에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캔들이죠? 자, 딱 보시면 어디에요, 여러분들? 21선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자, 21선 눌림목 구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캔들이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했죠. 자, 주가가 분명히 종가상은 양봉이지만 장중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음봉이었을 거예요. 음봉이었는데 종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캔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도지형의 캔들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눌림목에서 고점이 아닙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 캔들이 탄생을 할 때, 출현을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번엔 약간 개별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모베이스입니다. 네. 모베이스 보시면, 자, 제가 노랗게 지금 박스를 쳐놨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역시나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살짝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아래 꼬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똑같죠? 그죠? 아래 꼬리가 달렸지만 음봉이어도 관계없다. 어디서? 눌림목 구간에서라면, 눌림 구간이라면 아래 꼬리가 달려도 음봉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거기다가 양봉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종목은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매매했었던, 무료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모베이스가 되겠는데, 지지 캔들을 이용해서 눌림목 공략에 성공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바로 동아제약인데요. 네. 동아제약 눈에 딱 띄죠?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21선이었습니다. 자, 21선에서 캔들을 잘 보세요. 재밌죠, 그죠?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아래 꼬리가 나왔었습니다. 이날이 9월 15일이었어요.
21선을 깼었습니다.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음봉이 나왔는데 종가상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21선 위로 올려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칠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주식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심리게임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자, 눌림목 공략 캔들 분석을 하실 적에요. 이거 하나 제 노하우인데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캔들 분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캔들의 의미하는 바를 모르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21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21선입니다. 주가가 음봉이 나오면서 빠집니다. 음봉이 나오면서 빠지다가 21선에서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저점을 깼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점을 깨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손절매가 나오고 있죠? 당연하죠. 그죠? 손절매가 나왔는데 그 손절매를 누군가가 받아먹고 매수를 해서 물량을 그대로 매수해서 종가상 양봉으로 만들었다 하면 세력들의 의도가 다분한 거죠. 그죠? 자, 21선.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이동평균선이 바로 21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21선이 거의 생명선처럼 여기면서 21선이 깨진 즉시 바로 손절매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21선을 고의로, 그죠? 고의로 깨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21선 믿다가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이 캔들을 분석해보면 21선에서 지지를 처음에 받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21선을 깨면서 손절매를 받아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려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동아제약과 비슷한 차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화면 보시면 분명히 21선을 살짝 깼다가, 그죠? 2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종가상 양봉으로 들어 올렸죠? 자, 21선. 정말로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21선도 그렇고요. 11선도 중요해요. 그죠? 11선 내지는 21선 눌림목 공략을 하실 적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캔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분석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셨으면 손절매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 지지캔들이 나왔을 때 저점이 있죠. 그죠? 주가가 그 저점을 찍었을 때 그 저점을 손절매로 잡으시면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고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오늘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이 길 관심 있게 지켜보실 종목은요.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장기가 아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번 호텔신라와 비슷한 관점이에요. 자, CJ 제일제당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음식료 업종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원재료 값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수급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 주가 하락이 나는데 기술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상에서 보이는 두꺼운 어떤 매물띠가 보이시죠? 네모 박스가 한번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죠, 그죠? 이 박스. 네. 이 박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각 HTS마다 매물띠 차트라는 게 있어요. 매물띠 차트를 제가 설정한 건데요. 가장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량이 가장 많다는 거죠. 즉 물량이 이 가격대에서 많다는 것은 곧 지지라인 때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제일제당이 현재 그 가격대 근접했고요. 오늘 나름대로 모장도 캔들의 모습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강의했었던 아래꼬리가 달린 음봉과 양봉의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 캔들이 아침 나왔고요. 전저점, 즉 주가의 전저점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한 3%에서 5% 정도의 수익권을 목표로 두고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네. 이게 22만 2천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22만 2,500원인데요. 오늘 종가보다 낮게 한 10% 정도 분할 매수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깨지게 되면 저점이 이제 21만 9천원 되겠는데 21만 9천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매 하시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나요?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비슷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LG 생활과학인데요. 예.
LG 생활 건강입니다. 네, LG 생활 건강인데요. 비슷하게 이 종목도 이제 정말로 흐름이 견조했었어요. 우상향을 그리면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적엔 기술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죠. 자, 보통 여러분들 우상향을 그린 종목들은요, 121선, 61선 혹은 121선 같은 이런 중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또 반등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살짝 깼었어요. 자, 저점이 깨졌었는데요.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들어올렸죠. 저점이 깨졌을 땐 분명히 누군가가 손절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절매를 했다면 정말 주가가 떨어질 거라면 계속 빠져야 되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들어올렸다는 거죠.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36만 2천원, 지금 6,500원인데요. 내일 좀 가급적이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만 2천원 아래로 10% 분할 매수해보시고요. 35만 5천원 이따시 손절매하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곧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현대증권입니다. 544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용인에서 보내오셨습니다. 현대증권을 35% 갖고 계신데요. 2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힘내시기 바라고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중이 몇 프로라고요? 실례지만. 비중이 35%입니다. 네, 비중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현대증권은요, 이제 최근의 흐름은 사실상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기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증권 업종이 여러분들 그렇게 강한 반등은 나오지 못했거든요. 지금 현대증권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물려 계셨어요. 하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기회비용이 뭐냐, 여러분들. 어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때, 한 가지 선택했을 때 놓치게 되는 다른 한 가지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현대증권을 계속 보유하시면서 손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느니, 저 같으면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에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죠? 움직임이 서서히 살아나는,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교체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빠져주셨어요. 하지만 바로 그냥 손절매 하시기에는 부담이 스러우실 텐데, 최근에 어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다가 어떤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상 봤을 적에는 지지부진한 어떤 나름대로 박스권이죠, 그죠? 박스권 흐름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라면 가급적이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분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IT 흐름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급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 말씀드립니다. 교체 매매하십시오. 네. 네, 다음 만나볼 분은요. 삼성중공업과 한국정밀기계 이 두 종목을 갖고 계신데요. 917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을 3만원에 50% 갖고 계시고요. 한국정밀기계를 4만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네, 삼성중공업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했었던 그 기법, 그죠? 기법이라기보다는 캔들의 의미, 연관지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21선은 살짝 이탈을 했었죠, 그죠? 21선 이탈했다가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은 누군가는 분명히 21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매 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은 흐름은 되게 좋아요. 그죠? 21선 어떤 주요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조선주, 그죠? 중공업주들은 흐름이 다 좋았거든요. 추세는 확연히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지금도 아직 약간 수익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일단 수급이죠, 그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한 2,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을 고려하세요. 수급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의 주포가 투신권이에요. 그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때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투신권의 매수세가 서서히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가 나오게 되면, 즉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매도가 나오곤 해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손절매 가격은요. 네. 지금 어제 이제 저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29,550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권으로 접어든다 하시게 되면은요,
전고점이 이제 32,000원 부근대가 되겠는데요. 그 가격대에 약간 못 가서 한 31,500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은 것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오늘 미처 상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 강의 시간 앞서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시고 상담해주신 주신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대박클럽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이죠. 매주 금요일마다 대박클럽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